이번에는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멘, 베트남, 독일의 통일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멘의 통일 과정과 방법을 살펴봅시다. 예멘은 총 2번의 통일을 했었죠. 첫 번째 통일은 1980년대 석유가 발견되면서 경제적 성장을 위해 남북 협상을 해서 통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심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예멘은 다시 분단이 되고 맙니다. 이후 계속된 내전 끝에 북예멘이 승리하였고 예멘은 무력으로 통일됩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도 예멘은 사고방식의 차이와 종교 갈등을 겪으며 내전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 10월 기사를 살펴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내전으로 인해 예멘을 탈출한 사람이 11만 4천 명을 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달 사이에 5천 명 이상이 숨지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전쟁과 갈등은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의 통일 과정과 방법을 살펴봅시다. 베트남 역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이긴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짧은 시간에 통일을 이루게 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없었고 한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들, 무너진 건물, 파괴된 토지는 한순간에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방법을 살펴봅시다. 독일의 통일 방법은 작은 발걸음 정책이었는데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는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의 말을 시작으로 작은 발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점진적인 교류에 힘썼습니다. 1979년 서독인 360만 명이 동독을 방문하고 동독인 140만 명도 서독을 방문했으며 동독과 서독의 전화통화량은 2,300만 회에 달했습니다. 또한 서독에서는 동독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다 사망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동독 정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을 완화시켰고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세워 동독 이탈 주민에게 나타나는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마이클 커비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20년 동안 서독의 일관된 인권 정책은 베를린 장벽을 허문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동독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발걸음을 실천해간 것이 독일의 통일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한 뒤에도 해결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에 익숙해진 동독의 기업들은 자유민주주의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독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늘어갔습니다. 또한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 간의 지역 감정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으나 이것은 통일 후 동독과 서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주입니다. 먼저 자주란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평화입니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멘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한민족끼리 싸우며 목숨을 잃고 건물이 파괴되며 국토가 황폐화되는 등 많은 비극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입니다.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집단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